자, 마모스의 설명, 이거 조명 이론 이거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디렉셔널 라이트까지 봤었지. 자, 디렉셔널 라이트는 그래가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옵션들도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스팟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스팟라이트를 위한 옵션입니다. 스팟라이트로 바꿔보면 똑같아요. 옵션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바꿀 수 있냐면 스팟 앵글이랑 범위죠.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좁혀서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무대 조명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캐릭터의 얼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헤드라이트 쬐듯이 이렇게 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를 넓힐 수 있고, 범위를 좁힌 상태에서 라이트의 끝부분의 그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 수 있고, 경계를 아예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리에 따른 강도가 서로 다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까지의 거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디스턴스랑 어튜니언트 커브 이거 두 개를 쓰게 되는데, 거리가 매우 멀면 어때요? 캐릭터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면 밝기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지금 이게 번들번들 빛나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요거를 수치를 좀 바꿔볼게요. 백라이트도 끄고 저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수치를 좀 조절을 해볼게. 라이트가 아예 안 들어갈 때도 이게 시프트 누르고 우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이런 식으로 뒷면에 들어가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나, 이 환경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최대한 어둡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하나만 넣어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라이트의 거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 그죠? 요게 끝에만 아주 약하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디스턴스를 끝까지 발끝까지 이렇게 맞춰서 들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커브를 이용해서 커브를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가져가면, 이게 왼쪽으로 가져가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약해집니다. 이게 밝기가 아니에요. 이게 밝기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캐릭터가 요렇게 있고,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위에다 설명해야 되겠다. 자, 캐릭터가 요렇게 있고 라이트가 요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가장 밝을 것인지 여기가 가장 밝을 것인지, 밝은 정도의 그 중심점을 커브 값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끝에다 잡아주면 끝부분이 라이트가 가장 밝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밝은 거야. 근데 가장 앞쪽을 선택해주면 앞쪽만 밝고, 밝은 데서부터 멀리 갈수록 어두워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흰색, 검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생성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거를 더 직관적으로 보려면 이걸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라이트의 끝부분에서부터 자, 요거를 이쪽으로 라이트의 끝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거를 되게 성가시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점점 밝아져서 끝에까지 다 밝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거리도 이거를 짧게 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하면 안쪽만, 요렇게 하면 바깥쪽까지 다 이렇게 바꿔준다. 그게 이제 이거였고, 디스턴스와 어튜니언트 커브, 그리고 스팟 앵글, 그리고 스팟 샤프니스, 그리고 스팟 비지네트. 이거
스팟 비즈네트는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끝부분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영역에 대한 거를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최대값까지 들어가면은 라이트의 안쪽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끝부분이 흐려지는 곳이 안쪽까지 다 들어간다. 스팟 비즈니트가 없으면 샤프니스도 옵젝트 상에서는 잘 느끼기 힘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뭐 그림자나 변하지 옵젝트 상에서는 변화가 없다. 옵젝트 상에서 변화가 있으려면 비즈니트가 끝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샤프니스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게 스팟라이트 쓰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백라이트 켜고, 스팟라이트를 이제 뭘로 바꿔볼 거냐면, 옴니로 바꿔볼 겁니다. 옴니라이트는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똑같아, 스팟라이트랑. 스팟라이트랑 똑같은데, 스팟을 안 쓰는 라이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냥.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와는 다르게 거리에 대한 거가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면 밝아지고 멀리 하면 거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스팟라이트로 이제 좀 잡기가 나는 조금 잘 모르겠다, 스팟라이트 쓰기 힘들다 그러면 옴니 써도 돼요. 옴니는 스팟라이트의 스팟 옵션을 안 쓰는 스팟라이트라고 봐도 돼. 거의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가져다가 그냥 금방금방 갖다 써야 될 때, 이런 효과식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써야 될 때 필요하다고 하다면 옴니라이트 그냥 가져다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매테리얼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 건데, 매테리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프리셋을 바꿔볼게요. 라이트도 이제 좀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또 뭐였지? 스카이에서 이제 환경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거는 이게 밝기라고 얘기를 해줬고,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모드가 스카이로 하면 그냥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기본 환경으로 쓰는 맵이 그냥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본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맵의 크기 사이즈는 얼마냐면, 내가 알기로 이게 4K인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좀 지글거리죠? 안 지글거리는 정도까지 넣으려면은 환경 맵의 크기가 몇 기가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맵 한 장에. 그러면 안 찌그러져요. 근데 이제 몇 기가급까지 늘리면 좀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걔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라고 부릅니다.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징. 그래가지고 요런 게 있어요. 이게 있고,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알기로 대부분 유료야. 돈 주고 사야 됩니다. 20유로가 얼마지?
26,000원. 이거 26,000원짜리래. 그렇대요. 선생님, 그럼 이거를 구할 수는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해 보도록 해볼게요. 아마 있을 거야, 어딘가. 여기 있다. 프리.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하면 되겠어. 이거 봐, 해상도 봐. 2만 곱하기 만이야, 해상도가. 2만 곱하기 만이면 뭐 2만 곱하기 만이면 이게 사진처럼 보이는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사진처럼 보이는 정도라고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환경이잖아. 딱히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걸로 맵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환경 이미지 하나 넣고 맵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거는 환경은 말 그대로 환경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임에서 보게 되는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다 모델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른 거예요. 환경은 우리가 이제 맵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캐릭터에 보면은 지금 내가 이걸 러프니스를 낮추고 메탈릭으로 올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반사가 일어나거든. 이 반사 효과를 쓰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없어, 애초에. 근데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막 이거 막 겁나 높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는 쪽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거 어느 쪽이냐면 렌더링, 그 건축 렌더링이나 막 이런 쪽에 가면은 이미지를 한 방에 뽑아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해요.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용량이어도 상관없어. 20기가건 30기가건 뭔 상관이야. 한번 넣어서 뽑으면 되는데. 어차피 이미지인데. 그렇지. 사진 하나만 잘 뽑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에서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용량에 대한 문제가. 근데 우리는 이 실시간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막 20기가 30기가짜리가 하나가 딱 들어와 봐, 게임에. 게임 전체 용량이 60기가인데 말이 안 되지. 절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 정도 가볍게 하는 걸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하고, 이 모드는 뭐가 있냐면 컬러로 하면은 뒤 그 이미지의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지정해주는, 오른쪽에서 지정해주는 컬러로 이렇게 컬러로 넣어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눈이 되게, 그지? 이런 거 보통 내가 사진 찍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50% 그레이 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회색이거나 조금 더 어두운 회색이거나 이 정도로 해가지고 찍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아트스테이션 가서 보면 여기네 그 되게 전문가들 되게 많이 있잖아. 그런 이런 막 포트나이트 이런 데서 막 이런 거 만들었던 아저씨들, 에픽게임즈 본사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짙은 회색이지? 그러니까 나도 이게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스카이에서 모두 컬러로 하고 이거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카메라에서 효과를 아까 전에 저것처럼 만들어 주려면 비지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었냐, 위에서 아래로 그림자, 위에서 아래로 그림자. 그러면은 여기다 라이트 이쯤에다 놓고 라이트 밝기를 밝게 해가지고 너무 밝다.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놓고, 스카이를 0.1, 0.1보다는 더 들어야 되겠는데 0.15
예. 해주고 얘도 요 정도 각으로 꺾어주고 밝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맞추고 라이트의 색도 조금 더 빼주고 이렇게 바꿔주면 요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 살짝 퍼뜨려주고 그림자 살짝 퍼뜨려주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얘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 나게 될 거거든. 저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게 어떤 걸 얘기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 같은 거 분위기 잡아야 될 때 혼자 하지 말고 되어 있는 거를 샘플로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를 연습하다 보면은 점점 더 잘 이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저 뭐라 그래야 돼? 배경에 대한 그 세팅이나 뭐 이런 거를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변하니까 그 분위기 변하는 것도 보면서 이제 색감을 내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쪽에 맞다, 맞지 않는다, 이것도 잘 판단해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설정, 메테리얼, 이거 넣는 거, 이거 보여주도록 할게요. 노말까지 다 그냥 설명을 할게. 맵은, 우리가 넣는 맵은 보통 뭘 넣냐면, 베이스 컬러랑, 이거를 저기 마모스에서는 알베도라고 해요. 그리고 러프까지만 적을게. 이거는 거칠기. 이게 1이면 반사하지 않음, 0이면 최대 반사율이. 그리고 1이면 최소예요. 반사 없음이야. 그리고 메탈릭은 러프니스의 반대예요. 0이면 최소고 1이면 최대야. 그래서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해가지고 내가 넣은 대로 반대로 나왔어 이런데, 넣은 건 분명히 흰색이니까 분명히 제대로 넣었는데 라고 헷갈리게 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얘는 밝으면 밝을수록 빛이 안 나는 거고, 얘는 밝으면 밝을수록 반사가 높은 거야. 거꾸로야 서로. 그래가지고 되게 헷갈리니까 주의를 하면 되겠고,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노말이 있겠지. 항상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노말을 여기에다가 넣을 때 여기 보면 플립 XYZ라는 게 따로 있고, 그리고 노말 맵을 넣는 거를 보여줄게. 요게 이제 노말 맵인데, 노말 맵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노말에다가 넣어주면은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어때요? 지금 보기에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까? 아니겠지? 그럼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한 대로 그림자가 제대로 들어간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알베도를 같이 넣고 확인해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그냥 마모셋이 이상한 것처럼 보여요. 고장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아닙니다. 뭐냐면 바디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탄젠트 스페이스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노말 맵은 표면 디테일을 맵으로서 바꿔준 겁니다. 뭐로? 하이 폴리곤 데이터를 텍스처화 시킨 거예요. 근데 3D 데이터가 2D가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이야? 3D 데이터가 2D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축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XYZ에 해당되는 거를 뭘로 바꾸냐면 R, G, B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텍스처 상에서 RGB로 대응되는 3D의 그 좌표 값을 흑백으로 넣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넣어줬을 경우 흑백일 때는 0과 1을 중심으로 0이 왼쪽, 1이 오른쪽, 0이 아래쪽, 0이 아래쪽, 1이 위쪽, 그리고 0이 바닥, 그리고 1이 위, 뭐 이렇게 되겠죠. 앞뒤, 전후, 좌우 뭐 이런 걸 나누겠지. 그래서 그거를 앞뒤, 전후, 좌우를 바꿔주는 게 요 플립으로 XYZ로 요걸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한다? 이거를 플립으로 찍어가지고 일일이 해주는 게 아니라 탄젠트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기기, 어떤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 우리는 뭐에서 작업했어요?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했었죠? 이거를 찍어주면 여기 기준에 맞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염두해 주시면 헷갈리는 게 좀 덜 할 겁니다. 그리고 저거를 킬 때마다 매번 등록하려면 좀 짜증이 나거든? 그래서 저거를 킬 때마다 매번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한번 키면 자동으로 등록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간 다음에 디펄트 탄젠트 스페이스를 3D 스튜디오 맥스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디펄트 유닛 또한 센티미터에 맞춰주세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여기 기준으로 가니까. 다 여기 기준으로 간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센티미터 기준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대로 사람 돼가지고 나온 걸로 보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말은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러프니스는 러프니스 쪽에다가 넣되, 러프니스 맵을 넣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만든 상태의 맵을 넣었다면 러프니스는 1에 넣고 고정해야 됩니다. 이거 조절하지 마세요. 메탈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맵을 넣는다면 1에다가 맞춰놓고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한없이 낮게 해주고 0.25 정도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베도 맵에다가는 여기다가 알베도 이거를 넣어주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정도 나오게 되고 좀 시꺼매 보이네. 이 정도 하면 좀 밝아져 보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뭘 해줄 수 있냐면 이렇게 넣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고, 이 샘플 말고 이제 우리가 그 마모셋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알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반투병 돼가지고 흰색은 보이고 검은색은 안 보이는 거, 이거는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얼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부드럽게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반투명이 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넣었지? 디터라고 하긴 했는데, 그것도 예제를 꺼내 가지고 보여주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내가 여기다가 예제를 만들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박스가 있고, 박스에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구석에 나와 있어요. 구석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use 알베도 알파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use 알베도 알파, 알베도 맵에 알파가 들어가 있을 경우 해당 알파를 트랜스퍼런시에서 받아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알베도 알파에다가
알베도 알파에다가 만약에 내가 검은색 흰색을 썼다면 이거를 맵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맵이 없어요. 알파를 간단히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하지. 자, 이렇게 놓고 알파를 만들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채널에다가 알파라는 채널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보여지는 건 흰색 그리고 안 보여지는 거는 임의로 여기다가 그라데이션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한다. 그럼 여기 검은색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JPG나 PNG나 뭐 이런 애들은 채널을 저장할 수 있나 없나? 잘 모르겠지. 이거를 저장할 때는 타가로 저장합니다. 타가로 해서 저장할 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거 타가로 저장할 때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알파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알파 채널. 그 저장할 때 얘가 32비트여야 알파가 저장이 돼요. 16비트나 24비트 저장 안 됩니다. 알파. 그래가지고 32비트로 하고 확인을 해야 저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저장된 이 맵은 마모셋에서 적용할 때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반투명이 뚫려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반투명이 뚫려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좀 잘 모르겠는 게 뚫려 나오긴 했는데 좀 막 지글거려요. 보면 이런 식으로, 그지? 지글지글 거린단 말이야. 이런 데가 움직일 때도 막 지글거리고. 그럼 저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다 넣어볼까? 글로스로 돼 있네. 러프니스로 바꾸고 넣어주고. 메탈릭 어디니? 여기 있구나. 근데 스페큘러로 돼 있네. 메탈릭으로 바꾸고. 됐지?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지글거리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때는 캡처에 가서 세팅에 가서 샘플리 16비트로 되어 있는 걸 100%까지 올려준 다음에 OK 하고 캡처의 이미지를 찍으면 이렇게 지글거리는 게 안 보이지? 아예. 이게 시꺼매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좀 밝게. 지글거리는 게 확실히 잘 보이죠 이제, 그지? 그리고 다시 찍어 볼게. 지글거리는 거 없죠? 이게 그런 겁니다. 디터에서 지글거려 보이는 거는, 그럼 저건 도대체 왜 지글거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매 그 프레임마다 100 단위로 쪼개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화면을 이렇게 돌리거나 이럴 때 되게 막 끊겨요. 잘 안 돌아가고 그러겠죠. 왜냐면 돌리면서 계산을 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계산 안 하는 상태로 대기 중인 거야. 그리고 이거를 언제만 딱 그 계산을 하냐면, 이거를 스크린샷 찍을 때 그때만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막 왜 이렇게 지글거리지? 되게 신경 쓰이네 라고 해도 어차피 스샷 찍어가지고 내보낼 때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막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잘 나온다. 알파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잠깐만, 시간이 한 5분 정도만 더 들여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캐릭터는 지금 현재 그냥 요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마치 피부가 뚫리는 것과도 같은 효과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 얘가 세야 되고, 얘가 이렇게 세는 상태에서 램버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디퓨전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손맵으로 이거를 넣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선생님 저는 그림자 나오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림자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림자 없음을 찍으면 됩니다. 언라이트. 그래도 약간의 그림자는 나오거든. 그때는 러프니스를 100%로 바꾸고 메탈릭을 빵으로 바꾸고 노마를 끄고, 그리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라이트 두 개를 끄면은 라이트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라이트가 없는 상태의 캐릭터야. 요런 식으로 비활성화를 할 수 있다, 라이트를. 이게 언라이트예요. 원래는 뭐다? 원래 램버션이다. 그리고 뺐으니까 다시 넣어야지. 어딨니?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 뭐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넣고 스캐터 뎁스를 증가시켜 주면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현재 씬이 미터로 돼 있군. 자, 센티미터로 바꾸니까 반응이 있죠. 이게 왜냐면 뚫리는 거리에 대한 거를 미터 단위로 잡았을 때 밀리미터로 왔다 갔다 거려봐야 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지금 센티미터일 때는 이게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스캐터 뎁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흩어지는 그 두께예요. 흩어지는 그 깊이. 흩어지는 깊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피부를 관찰을 할 때 이렇게 사람이 있고 피부를 관찰을 할 때 햇빛이 이렇게 오면은 피부가 이렇게 반투명처럼 이렇게 뚫려 보이는 구간이 있어. 그걸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뚫려 보이게 하는 효과를 방금 전에 거기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볼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뚫려 보이는 걸 하려면 트랜슬루언시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트랜슬루언시 뎁스를 증가시키면 이렇게 뚫려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뚫려 보일 때 요거를 더해서 요런 식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뚫려 보이는 거지. 뎁스를 더 증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에서 막 뚫려 보이기 때문에 라이트를 앞에 거를 일단 끄고 뒤에 거를 라이트를 좀 더 센 걸로 바꿔 가지고 녹색으로 바꾸고 라이트를 세게 주면은 요런 식으로 뚫려 나오게 됐네. 얘가 빠져 있는 게 더 잘 보여지게 되겠는데. 알베도를 회색으로 바꾸고, 뚫리는 게 느낌이 잘 안 나는데. 됐다. 뚫리는 색을 이걸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른색으로 뚫리게 할 것인지
흰색으로 뚫리게 할 것인지 녹색으로 뚫리게 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설정 값을 내가 지금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요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뚫려 보이도록. 저렇게 뚫려 보이도록 요거를 바꿔볼게요. 한번. 어느 정도 뚫리냐면 한 요 정도 뚫린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뚫리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거 그 하리보 곰젤리 그런 것처럼 이렇게 뚫려 보이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아, 이게 지금 러프니스가 1이라서 그러구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거 무슨 느낌이에요? 마치 그 옥으로 된 오브젝트처럼 보이게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뚫려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뚫리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라이트가 세면 셀수록 뚫리는 것도 많이 뚫려지게 되니까 라이트가 셀 때 그 뒤쪽에 오는 반응도 역시 같이 더 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로.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그거를 매우 적은 옵션 값으로 설정을 해둔 다음에 또 피부가 뚫릴 때는 요렇게 뚫리겠지. 여기만 살짝 요렇게 뚫리는 식으로 요렇게 사용한다. 여기만 요정도. 손 정도 뚫리는 정도. 귀만 한 요정도 뚫리는 정도. 그 라이트가 지금 너무 세니까 그것도 한 3, 5 요정도만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 러프니스도 다시 증가시켜가지고 이렇게 높여주고, 메탈릭도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알베도 맵에다가 이거였나 이렇게 넣어준다. 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지? 전면광이 없어가지고. 전면광이 들어가니까 이게 효과가 전혀 안 보인다. 어두워서. 한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조금 보일까 말까 그러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이트 설정할 때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캐릭터의 45도 쪽에서 우측 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치게 해주고, 뒤쪽에 백라이트 넣어서 들어가게 해주고, 이거는 디렉셔널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 디렉셔널로 해주고 라이트 살짝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측광 이렇게 넣어주고, 요 정도로 해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찍으면 되겠군. 일반적으로 이제 캐릭터 찍을 때는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준 다음에 찍게 되고, 아트스테이션 쪽에서 참고할 데이터를 봐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 찍을 때도. 괜찮은 라이트로 잡혀있는 작품을 보려면 픽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골라가지고 라이트 좀 괜찮게 나온 거는 뭐 어떤 게 있을래나. 인물이라면 이 정도? 이게 내가 말한 대로 라이트 딱 넣은 거거든. 그대로 45도 위쪽에서 피부에 서브서페이스 스캐터 걸고,
아니면 뭐 이 정도로 센 라이트를 써도 상관없어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고 라이트와 그리고 매테리얼 세팅까지 받고, 이거는 일단 여기서 끊었다가 다음에 이제 특수 효과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설명할 때 이제 또 따로 하도록 할게요.